당신은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옆에 선 자식의 표정을 바라보는 순간 말입니다. 아이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지만 그 눈빛에는 지친 흔적이 가득합니다. 병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고 기계음이 일정한 박자로 울려 퍼지는데 그 속에서 부모와 자식 모두가 아무 말도 못한 채 속으로만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나 때문에 고생한다라는 죄책감.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모실 수 있을까라는 막막한 부담감. 사실 노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돈이 없다도 집이 없다도 아닙니다. 바로 간병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손길이 자식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이 존엄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충격적이면서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병은 자식의 의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자식도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직장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세상. 그런 상황에서 부모의 간병까지 떠안게 된다면 결국 가족 전체가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간병 독립이라는 말이 새로운 노후 준비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십니까? 월 30만 원이면 자식 눈치 보지 않고도 충분히 간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매달 30만 원 정도를 꾸준히 지출하는 것만으로 당신이 아플 때 전문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새벽마다 잠 설쳐가며 병원을 지켜야 하는 자식 대신 훈련된 간병인이 당신 곁을 지켜주고 필요한 식사부터 위생관리까지 꼼꼼히 챙겨준다면요. 그리고 자식은 당신을 찾아올 때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오롯이 사랑과 정을 나누기 위해 찾아올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노후를 준비한다 하면 연금, 통장 잔고, 부동산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존엄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나 스스로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간병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 둘째, 작은 준비만으로도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 셋째,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가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내 자식이 날 간병해 줄까? 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잠시 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한 한 선생님은 노후에 대한 준비를 꼼꼼히 해두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에 걸려 입원을 하니 제일 큰 걱정은 돈이 아니라 누가 나를 돌봐줄까였습니다. 자식들은 직장 때문에 당장 올 수도 없고 배우자도 체력이 약해 간병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분은 미리 준비해둔 소액의 간병 전용 상품과 국가 지원을 통해 매달 30만 원, 남짓의 비용으로 간병인을 두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죄책감 없이 그저 마음 편히 병실을 찾아올 수 있었고 본인 역시 스스로 존엄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간병은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 관계, 그리고 마음의 자유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월 30만 원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 당신의 노후 준비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줄 겁니다. 앞으로 이어질 본편에서 저는 4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국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지, 민간 서비스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또 새로운 대안으로 어떤 길이 열려 있는지까지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당신도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 월 30만 원이면 내 자식에게 짐 지우지 않고도 내 삶을 지킬 수 있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장기요양보험 제대로 활용하기. 많은 분들이 이미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있다가 일정 연령과 조건이 되면 혜택을 받는 제도인데요. 사실 이 장기요양보험이야말로 노후 간병의 핵심 안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 되거나 노인성 질환 치매, 파킨슨병 등이 있으면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등급에 따라 요양시설 이용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방문 요양 서비스까지 국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비용의 8,090%까지 국가에서 보조한다는 점입니다. 즉, 한 달 수백만 원이 드는 간병 서비스를 10만, 20만 원 선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개인이 조금만 보태면 월 30만 원 안팎으로 충분히 안정적인 간병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장기요양 2등급 판정받고 나서부터 자식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덜하게 됐어. 이제는 집으로 요양사가 와서 식사 챙겨주고 목욕 도와주니까 내가 덜 힘들고 애들도 마음이 편해하는 게 보이더라고. 장기요양보험은 이미 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등급 판정을 꼭 받아내는 것이고 본인 상태에 맞는 서비스 종류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실손 간병보험 등 소액 민간보험 활용. 두 번째는 민간보험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흔히들 보험이라고 하면 매달 수십만 원씩 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품을 떠올리지만 요즘은 소액으로 간병에 특화된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2만 원 수준으로 치매 간병 특화 보험이나 간병인 지원 보험을 들어두면 실제로 간병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루 5만 10만 원씩 지원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요양보험으로 기본을 깔고 민간보험에서 추가 지원을 받는 식으로 이중 안전망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치매 같은 경우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민간보험에서 하루 단위로 지원금이 나오면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30만 원 안팎의 지출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간병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 출신이었던 한 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험은 많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상황에 딱 필요한 효율적인 상품을 골라내는 게 관건이에요. 나이 들어서 간병 문제 생길 가능성이 크니까 젊을 때 소액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두면 나중에 정말 천군만마처럼 느껴집니다. 세 번째 방법, 국가지자체 간병 지원제도. 세 번째는 우리가 잘 모르는 하지만 생각보다 널리 쓰이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간병 지원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는 돌봄 SOS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면 시에서 간병인을 일정 기간 지원해 줍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긴급 상황에는 의료비 지원, 간병비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하면 결국 자비로 수백만 원을 써야 하지만 미리 알고 신청하면 월 10만, 20만 원 수준의 부담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혼자 사는데 갑자기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거든. 그때 구청에서 간병 도와줄 사람을 보내줬어.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병원비보다 간병비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야. 그 덕분에 자식들이 안 바빠도 되는 게 제일 고맙더라고. 이처럼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수십 배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국가지자체의 간병 지원 제도를 찾아보고 미리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를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월 30만 원. 준비는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 간병 공유 플랫폼 서비스 활용. 마지막 네 번째는 요즘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간병 공유 서비스입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간병도 플랫폼을 통해 연결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지역 간병인을 바로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 단위, 하루 단위로 간병인을 부를 수 있고 가격도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덕분에 예전처럼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야만 간병인을 구할 수 있다는 부담이 크게 줄었죠. 무엇보다 이런 플랫폼은 경쟁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비용이 합리적입니다.
월 30만 원이라는 예산 안에서 필요한 시간만큼만 딱 간병인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중년 여성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입원했을 때 어디서 간병인을 구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그런데 앱으로 간병인을 바로 연결했는데 비용도 투명하고 리뷰도 있어서 믿음이 갔죠. 하루 단위로 이용할 수 있어서 예산도 관리가 잘 됐어요. 이처럼 플랫폼 간병 서비스는 젊은 세대 자식들에게도 큰 안도감을 줍니다. 부모가 직접 서비스를 선택해 쓰고 계시다면 자식 입장에서도 엄마, 아빠가 스스로 준비하셨구나라는 든든함을 느끼게 되죠. 지금까지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소액 민간보험으로 추가 안전망을 구축할 것, 국가지자체의 간병 지원 제도를 알아둘 것, 간병 공유 플랫폼을 활용할 것. 이 4가지를 조합하면 매달 약 3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충분히 간병 독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자식과의 관계, 나 자신의 존엄,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4가지 방법을 기억해 두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가볍고 자유롭고 당당해질 것입니다. 1.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 치매, 파킨슨병 등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방문 요양주야간 보호시설 요양 등 다양한 간병 서비스를 본인 부담금 1,520%만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체 비용의 8,085%를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이미 한국에서 수많은 어르신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간병보험 치매보험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에서 치매 간병 특화 상품을 판매합니다. 월 13만 원 정도로 가입 가능하며 치매 진단 시 매월 간병비 지원금이 나오거나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단, 보장 범위와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르니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3. 국가지자체 간병 지원 서비스는 서울시 돌봄 SOS 센터 갑작스러운 입원, 수술,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간병인을 단기 지원해 줍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노인 돌봄 간병 도우미 사업, 의료비 간병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다만 전국 공통은 아니고 지역마다 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4. 간병 플랫폼 서비스는 예로 들어 케어네이션, 시니어엔, 간병 박사 등 민간 앱 플랫폼. 보호자나 환자가 앱을 통해 시간 단위로 간병인을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리뷰 평가가 있어 신뢰성이 높습니다. 젊은 세대 자식들이 부모님 간병 준비할 때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4가지 방법이 단순한 이론이나 상상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 연구와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왜 간병 독립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가능한지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1. 한국인의 간병 현실 숫자가 말해준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됩니다. 고령화는 단순히 나이만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간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의미죠.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은 2023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65세 이상 인구의 약 10명 중 2명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5명 중 1명꼴로 장기 간병 상태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병원 간병인 고용 시 하루 평균 비용은 약 10만 15만 원입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300만 450만 원이죠. 은퇴한 어르신이 매달 이 정도 비용을 감당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가제도와 민간 서비스를 결합해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NECA의 분석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과 지자체 지원, 민간보험을 함께 이용하면 간병비가 7,080% 이상 절감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수치를 현실로 환산하면 바로 월 30만 원 안팎의 간병 독립이 가능한 겁니다. 가족 간병 부담 자식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 간병 문제가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간병을 맡은 자녀의 약 60%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특히 딸이나 며느리에게 부담이 집중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정불화, 경제적, 위기심리적 우울이 함께 나타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고려대 사회복지학과 연구에서는 부모 간병으로 인해 자녀의 평균 경제적 손실이 연간 1,500만 원 이상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았습니다. 단순히 돈만 잃는 게 아닙니다. 삶의 질, 정신 건강, 부부 관계까지 무너집니다. 즉, 준비 없는 간병은 부모와 자식 모두를 동시에 무너뜨린다는 것이 연구로도 입증된 셈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스스로 간병 독립을 준비하면 자식은 죄책감과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고 부모와의 관계는 사랑과 정을 중심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보험 효과에 대한 연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장기요양보험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입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지출이 평균 25% 감소했습니다. 또 간병 공백으로 인해 가족이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한 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해 간병 스트레스가 4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비용을 아낀 게 아니라 가족의 삶 전체가 훨씬 안정된 것입니다. 이 결과는 곧 이렇게 말해줍니다. 국가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자식 눈치를 보지 않고도 충분히 간병 독립이 가능하다. 4. 간병 플랫폼 서비스의 확산과 검증. 마지막으로 민간 간병 플랫폼에 대한 연구와 통계도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4년 보고서에서 간병 플랫폼을 이용한 가정이 전통적인 간병인 고용 방식보다 평균 30% 이상 저렴하게 간병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이용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비용 신뢰 편리성 면에서 더 낫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 간병 시장이 투명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지인 소개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다 보니 비용도 천차만별, 신뢰성 문제도 컸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을 통한 연결은 가격이 공개되고 이용 후기까지 확인할 수 있어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이제는 간병도 내가 직접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5. 학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 정리해보면 학계와 정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간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개인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제도 민간 보험 지역 서비스 플랫폼을 조합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 조합을 잘 활용하면 평균적으로 월 30만 원 안팎의 비용으로 안정적인 간병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날 간병할까? 그때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남기고 싶을까? 아니면 준비된 모습으로 존엄을 지키고 싶을까? 연구는 분명히 말합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생각보다 크고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월 30만 원의 작은 준비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껴지시나요?
간병 문제는 단순히 내가 아플 때 누가 돌봐주냐는 질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과의 관계, 삶의 존엄, 정신적 자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도권을 지킬 수 있는 권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 살아도 될까? 아프면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만 남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오늘 제가 전한 4가지 방법, 연구 결과, 실제 사례를 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1. 행동으로 옮기세요. 작은 준비부터.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서 작성, 민간 간병보험 소액 가입, 지역 돌봄 서비스 신청 여부 확인, 간병 플랫폼 가입 및 사용법 익히기. 이 4가지를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혹은 이번 주 안에 하나라도 시작하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준비된 사람은 이미 절반 이상 자유로운 삶을 시작한 셈입니다. 이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설계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속으로 내가 아프면 자식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연구가 보여주듯 준비된 부모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마음 편히 지켜볼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준비된 어르신들은 자식에게 간병의 짐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정서적 유대는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매달 30만 원 정도의 전략적 준비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죄책감과 갈등을 줄이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자녀는 간병보다는 부모와 함께 추억과 대화, 행복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즉, 간병 독립은 돈보다 관계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3. 준비가 삶의 질을 바꿉니다.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실은 준비한 사람의 삶은 주도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간병 계획을 세운 사람은 병원 요양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소액보험과 제도를 활용한 사람은 경제적 압박에서 자유롭습니다. 플랫폼과 방문 서비스를 활용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안전합니다. 즉, 준비가 곧 자유와 선택권을 의미합니다. 4. 마음의 준비도 중요합니다. 재정적 준비만큼 중요한 건 심리적 준비입니다. 혹시 아플 때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마음속에서 지우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세요. 실제 상담 사례에서 자녀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운 어르신들은 심리적 안정감이 40% 이상 높았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준비는 곧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5.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오늘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월 30만 원으로 충분히 안정적인 간병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민간보험, 지자체 서비스, 간병 플랫폼을 적절히 조합하면 됩니다. 준비된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존엄과 자유, 선택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동을 시작하면 자녀는 부모가 스스로 준비했다는 든든함을 느끼고 여러분은 아프더라도 삶의 주도권은 내가 가진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취자에게 드리는 마지막 질문. 혹시 지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나요? 내가 아프면 자식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 나는 마지막까지 내 선택으로 살고 싶다. 월 30만 원 준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지금 시작해야겠다. 만약 마음속에서 긍정의 답이 나오신다면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간병 독립 시작일입니다. 결론. 준비 없는 노후는 자식에게 부담과 죄책감을 남깁니다. 월 30만 원 준비와 제도 활용만으로 충분히 독립적 간병이 가능합니다. 재정적, 관계적, 심리적 자유를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늦지 않았습니다. 월 30만 원과 조금의 정보, 그리고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며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준비된 삶,
자유로운 삶, 선택권 있는 삶. 그 길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